세찬 비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다. 길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미혼모 김민서 씨의 눈에 한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옷은 흠뻑 젖었고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현금도 없었고 누구와 연락할 방법도 없어 보였다. 민서 씨는 그를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그 남자가 엄청난 부자,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강원도의 비는 종종 예고 없이 찾아와 하늘의 모든 서름을 쏟아내듯 거칠고 세차게 붉은 흙길 위로 내리꽂혔다. 오늘 오후도 마찬가지였다. 김민서는 자신의 작은 카페 안에 서서 창밖에 뿌연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 바깥을 에워싼 비의 냉기와는 대조를 이루었다. 민서의 카페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제대로 된 커피 한 잔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김민서는 지난 4년 동안 이 카페를 운영해왔다. 어린 딸 유나를 홀로 데리고 도시를 떠나 이곳에 정착해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한 그날부터였다. 딸랑거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나무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몸 전체가 비에 흠뻑 젖은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두꺼운 재킷을 벗어 힘껏 터니 바닥에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김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손님은 익숙하지 않았다. 낯선 얼굴에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지만 이 소박한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고 숨결이 약간 가빴다. 김민서는 묻지 않고 조용히 마른 수건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걸로 닦으세요.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남자는 순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살짝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민서가 커피를 내리러 돌아서자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카페 구석구석에는 여주인의 손길이 느껴졌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블랙커피 한 잔이 그의 앞에 놓였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의 깊고 진한 커피 향이 부드러운 노란 조명빛과 어우러져 퍼져나갔다. 드셔보세요. 저희 가게는 언제나 맛있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남자는 커피잔을 들어 깊게 향을 들이마신 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이 살짝 빛나는 듯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향미를 다시 찾은 것처럼. 정말 맛있군요. 그가 나지막이 내뱉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이 커피 맛이 아주 특별합니다. 김민서는 웃으며 계속 카운터를 닦았다. 제가 직접 로스팅하고 내리는 커피예요. 특별할 건 없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밖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단조롭지만 편안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아저씨 돈 있어요? 두 어른 모두 깜짝 놀랐다. 김민서는 딸 유나를 돌아보았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유나가 호기심 가득한 동그란 눈으로 카운터 옆에 서 있었다. 머리는 양갈래로 단정하게 묶고 하늘색 작은 원피스를 입은 채 맨발로 나무 바닥을 딛고 있었다. 딸아이의 질문에 김민서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아저씨를 돕는 건 돈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란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전히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그럼 왜 도와주는 거예요? 김민서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다. 그냥 돕고 싶어서 그래. 유나야, 때로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단다.
남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아주 낯선 것을, 그녀가 방금 한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듯했. 고요한 분위기가 작은 카페를 감쌌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 잠시 후 남자는 천천히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다시 주머니를 뒤지고 또다시 뒤졌다. 그의 손이 점점 꽉 쥐어졌다. 이런, 그가 중얼거렸다. 김민서는 그 손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멈칫하며 불안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는 약간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관찰했다. 세련된 차림으로 카페에 들어선 남자가 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린아이처럼 당황하고 있었. 그럼 오늘은 그냥 두세요. 다음에 지나가실 일 있으면 그때 주셔도 괜찮아요. 남자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돈을 안 내고 도망갈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김민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싶진 않네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실랑이하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바깥에서는 커피나무 잎들이 물줄기 아래 흔들리고 있었다. 무거운 빗방울들이 짙푸른 나무잎을 따라 미끄러져 내렸. 차가운 공기가 카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지만 강지훈 남자의 이름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이 피어올랐. 김민서는 마른 수건을 하나 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직 누구와도 연락이 안 되셨다면 며칠 여기서 지내셔도 괜찮아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길게 이어질 비를 예고하듯 울려 퍼졌다. 밖의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강지우는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 이 제안은 우연일까? 아니면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까? 가벼운 바람이 스치며 진한 커피 향과 이른 아침 안개, 냄새가 뒤섞여 왔다. 부드러운 햇살이 양철 지붕 위로 내려앉아 흙길 위에 얼룩덜룩한 빛을 만들었.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새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강지우는 눈을 뜨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젯밤 그가 잤던 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간소한 싱글 침대 하나, 단순한 나무 책상 하나, 그리고 카페 뒤뜰이 내다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었다. 창밖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어젯밤 내린 빗방울이 여전히 맺혀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이전에 살던 삶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도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도 없었다. 오직 흙냄새, 바람 냄새, 그리고 특히 카페 쪽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커피 향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방을 나와 작은 나무 복도를 따라 카페 앞으로 걸어갔다. 김민서가 카운터 뒤에서 분주하게 손님들을 위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 그녀는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를 걷어 올려 작지만 야무진 팔뚝을 드러내고 있었. 밖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나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동네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평화롭고 느긋한 분위기였. 일어나셨어요? 지훈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민서가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 근처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매일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카페는 6시에 문을 여니까 그 전에 조금 준비해야 해요. 지훈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커피 가루를 계량하고 필터에 뜨거운 물을 붓고 한 방울 한 방울 커피가 잔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은 마치 그것이 그녀 삶의 중요한 일부인 것처럼 세심하고 꼼꼼했다. 한 잔 드릴까요? 민서가 지훈이 커피 내리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물었다.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준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한 커피 한 잔이 지훈 앞에 놓였. 그는 잔을 들어 천천히 코로 가져가 향을 맡은 후 작은 한 모금을 마셨다. 혀끝에서는 쌉쌀한 맛이 났지만 이내 깊은 향이 목구멍에 남았. 이것은 그가 도시의 고급 카페에서 마시던 기계로 내린 커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다. 민서 씨 커피는 맛이 아주 특별하네요. 지훈이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민서는 가볍게 웃었다. 제가 직접 로스팅하고 내려서 그래요.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순수한 원두 커피일 뿐이에요.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걸어왔다. 젊은 양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처음이신가? 지훈은 고개를 돌려 끄덕였다. 네, 얼마 전에 왔습니다. 아저씨는 온화하게 웃었다. 이 동네는 작아서 누가 어디 가고 오는지 다 알아요. 여기서 좀 지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지훈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손님, 인상 좋은 중년 여성이 말을 이었. 민서 씨, 요즘 가게에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네. 가게 확장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카운터를 닦던 김민서는 손을 멈췄다. 그녀는 그 여성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볍게 웃었. 아직은요, 사장님. 확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강지훈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러게요. 왜 확장 안 하세요?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데 가게가 더 크면 손님이 훨씬 많을 텐데요. 김민서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다시 카운터를 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웃었지만 이번에는 약간 어색한 미소였다. 저 같은 가난한 미혼모가 어떻게 가게를 확장하겠어요? 그 말에 카페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만난 이후로 항상 강하고 꿋꿋하며 언제나 부드럽게 웃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미소 뒤에 그녀가 결코 드러내지 않는 커다란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기댈 어깨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문득 자신의 커피 잔을 내려다보았다. 쌉쌀하지만 향긋한 맛이 이 작은 카페 여주인의 삶과 닮아 있었다. 밖에는 해가 이미 높이 떴고 햇살이 카페 정원의 커피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와 땅 위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남겼.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유나가 마당에서 뛰노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 지훈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김민서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아주 낯선 감정,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작은 마을의 아침은 커피나무 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낡은 드리퍼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커피 향이 어우러져 시작되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카페 앞 작은 마당에 비쳤다. 맑고 부드러운 공기는 강지훈이 복잡하고 바쁜 도시 생활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김민서가 하루의 첫 손님들을 위해 분주하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고 능숙하게 해냈는데
마치 모든 동작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듯했다. 카페는 작지만 그녀 자신처럼 따뜻하고 소박했다. 그녀가 참을성 있게 커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문득 그녀의 삶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욕심내지 않으면서 민서가 바쁜 것을 보고 지후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김민서는 놀라 그를 돌아보았고 눈가에 장난기가 살짝 스쳤다. 커피 내릴 줄 아세요? 아니요. 지후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서빙이나 청소는 할 수 있어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한번 서빙 직원 해보실래요? 그녀는 선반에서 갈색 천으로 된 앞치마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지후는 손에 들린 앞치마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손님에게 커피를 나르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럼 오늘이 첫날이네요. 민서는 윙크하고는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다.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를 나와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그는 금방 주문을 기억하고 손님에게 정중하게 커피를 전달하는 방법을 익혔다. 하지만 나이 지긋한 손님의 테이블에 커피 우유를 쏟으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카페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몇 초 후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쏟아진 커피를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온화하게 웃었다. 이런 일 처음 해보나 보구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멋쩍게 테이블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김민서가 카운터에서 나와 지훈을 잠시 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죠. 괜찮아요. 그녀는 재빨리 다른 잔을 가져와 손님 앞에 놓았다. 오늘 이 잔은 저희가 사과의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다시 카페 전체에 퍼졌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색했던 감정도 점차 사라졌다.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던 유나가 지금까지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엄청 서투르네요. 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보았다. 아저씨가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 다음번엔 더 조심할게.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그럼 아저씨 여기서 오래 일할 거예요? 지우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단지 잠시 도와주려 했을 뿐 오래 머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지우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계속 있다 보면 커피를 더 많이 쏟을 것 같다.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제가 안 쏟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김민서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 유나는 엄마 외에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아이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지훈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이 좀 줄어들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농부 한 분이 커피잔을 들고 지훈을 잠시 바라보다가 웃었다. 젊은이, 자네는 힘든 일 해본 사람 같지 않은데. 지훈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맞아요, 어르신. 이런 일은 예전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새로운 경험이겠구먼. 하지만 자네는 여기 사람 같지는 않아.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에서 왔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볍게 웃었다. 이 마을은 작지만 재미있는 게 많다네. 여기서 오래 지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을의 맑은 공기를 느꼈다. 그는 문득 이곳이 자신이 알던 곳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끄럽지도 바쁘지도 않고 그저 소박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느긋하게 살아가는 곳이었.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는 이곳에 있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 서빙 직원으로 일한 하루는 조금 어색했지만 재미도 있었. 그는 커피를 쏟지 않고 따르는 법을 배웠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웠으며 일에 쫓기지 않고 아침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이런 작은 것들은 예전에 그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었. 하지만 오늘 뜨거운 커피 한 잔에 기뻐하는 소박한 손님들의 미소를 보면서 그는 때때로 행복이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가 높이 뜨자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어왔. 마루에 비친 햇살 아래 김민서는 여전히 분주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유나는 카페 구석에서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 작은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흘러갔다. 햇살이 커피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길 위에 따뜻한 노란빛을 드리웠. 김민서의 작은 카페는 다시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며 떠들썩하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 강지우는 이곳의 생활 리듬에 점차 익숙해졌다. 서빙 한 번 해본 적 없고 커피 내리는 법도 몰랐던 그는 이제 편안하게 민서를 도와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특히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평범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 카페 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나이 지긋한 손님 한 분이 들어올 때부터 그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 그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러 오는 단골 손님임 씨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지훈을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계속 관찰했다. 임 씨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몇몇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 커피 카운터 근처에 앉은 젊은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남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신문에서 본 사람 같은데. 김민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집중했. 하지만 그녀가 임시 테이블에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젊은이, 도시에서 살았지? 지훈은 약간 멈칫했지만 재빨리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기서 살았습니다. 임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는 경험 많은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래? 자네, 내가 신문에서 읽었던 사람하고 아주 닮았는데 대단한 사업가였지. 아마 금융계였던 것 같은데. 주변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에 지훈을 돌아보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김민서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과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단지 그가 큰 비가 내리던 날 나타나 그때부터 그녀의 카페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하지만 임 씨의 말은 그녀에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었다. 지훈은 태연한 척하며 가볍게 웃었다. 아마 저를 누구와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자네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자넨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닐 텐데. 긴장된 분위기는 한 무리의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대화가 끊기자 금방 사라졌다. 하지만 임 씨의 말은 김민서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은 후 민서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앞마당의 작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의 사생활에 대해 캐묻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임 씨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젊은 금융인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 몇 초 후 결과가 나타났고 한 뉴스 기사의 사진을 보고 그녀는 할 말을 잃었. 사진 속 인물은 강지훈이었다. 사진 속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겨 그녀가 매일 보던 소탈한 모습과는 달랐지만 틀림없이 그였. 김민서는 마치 파도가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왜 부유하고 유명한 사업가가 이 작은 카페에 나타나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걸까?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다음날 아침 김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은 불안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더 유심히 관찰하며 이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았다. 그는 육체 노동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빨리 적응했다. 그가 말하는 방식,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쳤으며 마치 지도자 위치에 익숙한 사람 같았다. 지훈도 민서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고 대신 탐색하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줄어들자 민서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강지훈 씨. 테이블을 닦던 지훈은 손을 멈추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왜요? 김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 질문은 카페의 조용한 공간에 잔잔한 호수 표면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이 순간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고 눈빛이 가라앉았다.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김민서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며 대답을 기다렸다. 강지훈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카페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서는 카운터 옆에 조용히 앉아 무심코 앞에 놓인 커피잔을 휘젓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방금 드러난 진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강지훈. 그녀가 그저 길 잃은 사람, 비 오는 날 카페에 들른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유명한 억만장자였다니.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그를 도와주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속았다는 느낌과 함께 배신감마저 들게 했다. 오늘 아침부터 그녀는 지훈을 피했다. 그가 다가와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조용히 그를 외면했다. 그들 사이에 오갔던 이전의 이야기들, 편안했던 미소, 소박했던 순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지훈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김민서가 당신 대체 누구예요? 라고 물었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카페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지만 민서는 여전히 자신을 바쁘게 만들었다. 그녀는 카운터를 청소하고 직접 로스팅한 원두 봉투를 다시 확인하고 분주하게 커피를 내렸으며 심지어 멀쩡한 나무 의자들을 고치기도 했다. 지훈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하지만 지훈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손님이 카페를 떠나자 그가 다가왔다. 민서 씨, 저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민서는 고개를 숙여 컵을 씻으며 못 들은 척했다. 민서 씨. 지훈이 반복해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컵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저한테 화난 거 알아요. 민서는 가볍지만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화났다고요? 전 화나지 않았어요. 단지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에 나타나서 자신의 신분을 숨겼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어요.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단지 다른 삶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수년 동안 견뎌온 소란, 숫자,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서는 팔짱을 꼈다. 그래서요? 이제 충분히 경험하셨어요? 지우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민서 씨, 이 일 때문에 당신이 저를 멀리하는 건 원치 않아요. 민서는 침묵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유나가 환한 얼굴로 카페에 뛰어들어오면서 깨졌다. 엄마, 오늘 유나가 지훈 아저씨한테 줄 그림 그렸어요. 아이는 달려와 알록달록한 종이를 내밀었. 김민서는 멈칫했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유나에게 강지훈은 여전히 다정한 지훈 아저씨였다. 서툴지만 사랑스러운 매일 오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커피를 자주 쏟지만 항상 실수를 만회하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김민서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지훈이 몸을 숙여 그림을 받았다. 고맙다, 유나야. 아저씨 이 그림 정말 마음에 들어. 아이는 활짝 웃었다. 벽에 걸어둘 거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김민서를 향했다. 이곳을 기억하기 위해 이걸 간직할 거야. 김민서는 깜짝 놀랐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일까? 지훈은 가볍게 웃었다. 민서 씨, 이제 제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유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아저씨 어디 가요? 다시 올 거죠? 지훈은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랑 네 엄마를 만나서 정말 기뻤단다. 김민서는 손을 꽉 쥐었다. 왜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없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저씨 가면 누가 나랑 놀아줘요? 지훈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다. 너에겐 엄마가 있잖니. 그리고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야. 김민서는 지훈의 감정이 가득한 눈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그가 떠난다고 말했을 때 왜 이렇게 허전함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그가 정말 떠나기로 결심하자 오히려 아쉬움을 느꼈. 지훈은 일어서서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입었던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았.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민서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고마웠어요. 모든 것에 대해. 그는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마치 이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려는 듯이.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 김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점점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녁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와 익숙한 커피 향을 실어왔지만 오늘은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 김민서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텅 빈 듯했다. 더 이상 뒤편 작은 방에서 약간 헝클어진 머리와 잠이 덜 깬 눈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며 아침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 더 이상 서투르게 커피 잔을 들다가 반쯤 카운터에 쏟는 사람도 없었다. 더 이상 카페 구석에 서서 그녀가 커피 내리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가끔 농담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 지우는 떠났다.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가 다시 헤어지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이전과는 달랐.
쉽게 채워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유나가 잠이 덜 깬 눈으로 머리를 높이 묶고 집안에서 나왔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누군가를 찾는 듯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마침내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지훈 아저씨 어디 갔어요, 엄마? 민서는 잠시 멈칫했다가 몸을 숙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일이 있어서 가셨어. 다시 올 거예요? 딸아이의 질문에 민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도 알 수 없었. 그 말을 하는 대신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대답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컵을 들고 카운터 옆 익숙한 높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나, 지훈 아저씨 좋은데.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민서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녀도 언제부터 강지훈의 존재에 익숙해졌는지 알 수 없었. 웃음소리 가득했던 아침들, 커피를 쏟고 허둥지둥 닦던 순간들, 두서없지만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던 이야기들, 이제 모든 것이 공허함으로 남았다. 한편 그 작은 마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곳에서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금융 차트로 가득한 컴퓨터 화면이 놓여 있었다. 회의, 투자 논의, 모두가 그와 악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화려한 파티. 자신의 세계로 돌아왔으니 편안해야 했지만 지훈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물 가장 높은 층에서 그는 지평선까지 펼쳐진 거대한 도시, 화려한 불빛, 분주한 거리를 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정상에 서서 성공한 사업가, 억만장자로 인정받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 반짝이는 빛이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해가 완전히 뜨기 전 그 작은 카페에서 풍겨나오던 신선한 커피 향이 가득했던 어느 이른 아침을 떠올렸다. 김민서가 한 잔 한 잔 정성껏 커피를 내리던 모습, 조용하지만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던 그녀의 눈빛을 기억했다. 유나도 기억났다. 그림에 대해 제잘거리던 아이의 모습, 그가 커피를 쏟을 만큼 서툴렀을 때 아이가 건네주던 작은 포옹까지도. 그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떠났다. 민서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텅 빈 걸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비서였다. 사장님, 이사회 회의가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지훈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속한 삶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 작은 마을에서 김민서는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다. 어느 날 그녀가 문 닫을 시간 후에 가게를 청소하고 있을 때 유나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방구석으로 몰래 달려가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민서는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조용히 관찰했다. 청소가 끝난 후에야 그녀는 다가갔다. 유나야, 뭐 쓰고 있니? 아이는 깜짝 놀라 종이를 등 뒤로 숨겼지만 엄마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마침내 천천히 내밀었다. 지훈 아저씨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민서는 놀라 종이를 받아들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지훈 아저씨, 잘 지내세요? 저 보고 싶어요? 엄마랑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카페도 매일 열어요. 근데 엄마가 좀 슬퍼 보여요. 엄마는 말 안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저도 아저씨 보고 싶어요. 시간 있으면 다시 와서 저랑 놀아줄 수 있어요?
김민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유나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엄마, 아저씨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민서는 편지를 들고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답을 알 수 없었다. 김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 문을 닫았. 매일 그녀는 꼼꼼하게 청소하고 테이블 하나하나를 다시 닫고 커피 머신을 점검한 후에야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지훈이 떠난 후 모든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카페는 매일 아침 문을 열었고 단골 손님들은 여느 때처럼 들렀지만 구석구석 스며드는 허전함은 그녀가 이전에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지훈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다. 민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홀로 집으로 돌아갈 때면 여전히 외로움이 느껴졌다. 유나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아이는 매우 집중해서 글을 썼고 두 다리는 책상 밑에서 가볍게 흔들렸으며 눈은 결의에 차빛나고 있었다. 김민서는 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뭘 쓰고 있니? 유나는 깜짝 놀라 급히 종이를 가렸지만 엄마가 다정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종이를 앞으로 내밀었다. 지훈 아저씨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김민서는 살짝 놀랐다. 유나는 펜을 내려놓고 엄마를 올려다보며 순수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도 지훈 아저씨 보고 싶어요? 김민서는 멈칫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훈 아저씨 갔으니까 엄마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죠. 엄마, 아저씨 보고 싶어요? 딸의 질문에 그녀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엄마를 한참 바라보다가 편지에 몇 줄 더 써 내려갔다. 지훈 아저씨, 엄마는 말 안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저씨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아이는 약간 떨리는 필체로 편지를 마치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편지 지훈 아저씨한테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몰라요. 김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할까봐 걱정했지만 주소가 없다면 편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과거 속에 묻어두는 게 좋을 때도 있단다. 얘야. 하지만 유나는 믿지 않았다. 아이는 종이를 꼭 쥐었고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지훈 아저씨도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지훈 아저씨가 다시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어떡해요? 김민서는 딸을 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아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애써 외면했다. 유나는 엄마를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접어서 엄마의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강지훈은 도시 중심부의 고급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손목에 값비싼 시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유리창이 있는 방까지 주변의 모든 것이 사치스러움을 풍겼다. 하지만 지훈은 편안하지 않았다. 그는 유명한 바리스타가 가장 비싼 원두로 내려준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자 이상하게도 맛이 없었다. 작은 마을의 커피가 더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곳에서는 다른 공간에서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있는 곳, 아이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있는 곳, 한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차 소리가 공간을 채우기 전 커피 향만이 퍼져나가던 평화로운 아침을 기억했다. 김민서가 커피가 잔으로 떨어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던 순간도 기억했다. 왜 그녀는 그를 붙잡지 않았을까? 왜 그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까? 어쩌면 그녀는 그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그를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김민서는 침대 옆에 앉아 무심코 옆에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물건을 아무렇게 놔두는 습관이 없었지만 오늘 밤 손에 접힌 종이 조각이 만져지자 약간 놀랐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유나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지훈 아저씨, 엄마는 말 안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저씨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민서는 종이를 꽉 쥐었다. 그녀가 지훈을 그리워했을까? 그가 떠난 후 그녀는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고 카페에서 그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을 기억하지 않으려 했.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있자니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그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 강지훈은 넓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이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 위에 반사되었다. 그의 앞에는 고위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 모두가 그룹의 재무 데이터와 확장 계획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유심히 보고 있었.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모두가 내년 성장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먼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 작은 마을, 소박한 카페, 다정한 눈빛의 여인, 그리고 해맑은 미소의 아이. 그는 매일 아침 커피 향을 기억했고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기억했으며 아무런 노력 없이 그의 삶에 부드럽게 들어온 그 여인도 기억했. 밖에서 그의 비서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강지훈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험 많은 중년의 수석 경영 컨설턴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희 분석 결과 대도시에서의 그룹 커피 체인 확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려면 더 잠재력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몇몇 지방 도시를 연구하고 있으며 관광 산업 발전 추세가 강한 지역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눈앞의 서류를 천천히 넘겼지만 눈앞의 글자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 잠재력 있는 지역, 미개척 시장. 그의 머릿속에는 따뜻한 노란 조명이 있는 작은 카페. 매일 아침 김민서가 보기 드문 인내와 헌신으로 한 잔 한 잔 커피를 내리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작은 개인 카페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 몇몇은 미간을 찌푸렸고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 지역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개인 카페에 투자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너무 작고 그룹의 모델과는 맞지 않습니다. 강지훈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작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이 경제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회장님이 무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에 든 펜을 돌리며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커피숍에 투자를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멈칫했다. 강원도 그룹이 한 번도 목표로 삼지 않았던 지역이었. 경영 컨설턴트가 여전히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제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지우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분석팀에게 소규모 카페 모델, 특히 품질과 전통적인 추출 방식에 차별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룹이 계획한 방향으로 계속 확장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잠시 후 컨설턴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예비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제시되는 숫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한 여인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다른 곳,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김민서는 책상에 앉아 딸의 편지를 천천히 펴고 있었다. 그녀는 그 글귀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랐다. 지훈 아저씨, 엄마는 말 안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저씨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강지훈 없이도 자신의 삶이 괜찮다고 모든 것이 예전의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다. 커피를 내릴 때마다 커피잔을 들고 생각에 잠긴 그의 눈빛을, 추출 방법에 대한 그의 순진한 질문들을 떠올렸다. 유나가 엄마를 바라보았다. 동그란 눈이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엄마, 지훈 아저씨도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민서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지만 마음속에는 딸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다. 정말 그도 나를 그리워할까? 정말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걸까?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도시로 돌아온 강지훈은 사무실에 들어섰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김민서에게 전화해야 할까? 그녀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 그의 손가락이 연락처 목록을 훑다가 멈칫했다.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김민서도 서랍 옆에 앉아 딸의 편지에 손을 얹고 그와 같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늦은 저녁, 작은 카페 공간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김민서는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투명한 유리잔들을 닦고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고 그녀와 유나만 남아 있었다. 아이는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작은 다리를 허공에 흔들며 좋아하는 만화책에 몰두하고 있었다. 가끔 유나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김민서도 그것을 느꼈다. 공기 중에 스며드는 공허함,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강지훈이 떠난 후 이 카페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모든 것이 단지 습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저 매일 그가 나타나는 것에 익숙해졌고 카페에 울려 퍼지는 그의 낮은 목소리에 익숙해졌으며 손님 서빙을 도우려 애쓰던 그의 서툰 모습에 익숙해졌을 뿐이라고. 그가 없어도 모든 것은 괜찮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았고 카페는 매일 문을 열었으며 커피는 여전히 향기로웠고 손님들은 예전처럼 드나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한구석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김민서는 깜짝 놀라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 그녀는 망설였고 이상한 예감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누가 전화한 걸까? 그녀는 유나를 힐끗 보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책에 몰두한 채 엄마의 긴장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 전화는 계속 울렸고 한 박자 한 박자가 마치 그녀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가볍게 쓸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 씨, 저예요. 김민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묻지 않아도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알아요. 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고 있는 듯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 마침내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가게는 어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약간 어색했다. 김민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냥 그래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짧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볍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유나는 잘 지내요? 김민서는 딸을 힐끗 보았다. 유나는 여전히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지만 아이의 작은 귀는 분명히 대화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애는 잘 지내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이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마침내 말했다. 민서 씨 만나고 싶어요. 그 말에 김민서는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감정의 파도가 마음속에서 일렁였다. 그녀도 그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잊으려 애썼. 그는 다른 세계, 그녀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었.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저한테 전화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강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당신을 돕고 싶어요, 민서 씨.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저를 돕는다고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 카페에 투자하고 싶어요. 당신이 가게를 확장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도울 수 있어요. 김민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결국 그런 거였군요. 왜 실망감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다른 말을 하려고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일 얘기였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고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강지훈이 깊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 씨, 다른 뜻은 없어요. 단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제가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와 제 딸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의 말을 끊고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화면은 검게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그의 세계에 엮여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왜 마음속이 이렇게 텅 빈 걸까? 수화기 저편에서 강지훈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방금 연결이 끊긴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무심코 꽉 쥐어졌다. 그녀는 변했. 그는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모든 것이 간단하지 않았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를 영원히 잃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 김민서의 작은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단골 손님들은 향긋한 커피를 즐기며 마을 이야기를 나누었.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김민서는 여전히 카운터 뒤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지만 태연한 척하는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 그날 밤 통화 이후 그녀는 강지훈에 대한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 그는 떠났고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이성을 따르지 않았. 커피 한 잔을 내릴 때마다 그녀는 카페 구석에 조용히 앉아 커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유심히 보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를 서투르게 서빙을 돕던 날들을 기억했다. 자신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어느새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 어쩌면 정말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해졌나 봐. 하지만 이제 그는 성공한 사업가들, 화려한 회의, 수백만 달러 투자 결정이 있는 그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 미혼모, 이 외딴 마을의 작은 카페 주인일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하지 않았. 생각에 잠겨 있던 김민서는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몇몇 사람들이 문 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돌아섰을 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카페 전체가 순간 조용해지는 듯 했다. 김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강지훈이 카페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처음 만났던 날처럼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오늘은 소매를 걷어올린 흰색 셔츠, 짙은 색 청바지, 그리고 단순한 가죽 신발 차림이었다. 하지만 어떤 옷을 입든 그는 여전히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그는 더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김민서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재빨리 감정을 억눌렀다.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작은 그림자가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지훈 아저씨. 유나가 기쁨에 차소리치며 강지훈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안고 웃음을 터뜨렸다. 유나야, 잘 지냈니? 아이는 그의 목을 꼭 껴안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저씨도 너 보고 싶었어. 일하러 갔었는데 이제 돌아왔어. 카페 안의 손님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며 모두 미소 지었다. 그들은 강지훈 같은 사람이 왜 그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여기에 나타났는지 수군거렸지만 김민서만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고 심장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 바로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진심 어리고 끈기 있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긴 어쩐 일로 다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누구라도 그 속에 담긴 냉담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유나는 강지훈에게서 떨어져 나와 눈을 깜빡이며 엄마를 보다가 답을 찾으려는 듯 그를 돌아보았다. 강지훈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매우 단호한 것이 있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김민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녀는 마음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강지우는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녀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다. 당신을 동정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을 믿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김민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를 믿는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은 훌륭한 카페를 가지고 있고 재능과 끈기가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꾸려면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김민서는 할 말을 잃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 그가 단지 그녀를 동정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했었지만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이것이 단순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 그는 정말로 머물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실망했고 상처받았었. 그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려 애썼었다. 그런데 지금 단 한마디 간단한 말로 그는 다시 그녀를 흔들었다.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김민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강지훈이 카페 전체를 조용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다. 당신이 대답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김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리 도망치려 애써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귀환 소식은 작은 마을 전체에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마을은 원래 평화롭고 큰 사건이 별로 없었지만 강지훈처럼 부유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자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식당, 시장, 좌판, 심지어 작은 골목에서도 사람들은 김민서와 그 신비로운 낯선 손님에 대해 수군거렸다. 그 사람, 도시에서 온 재벌이라던데. 근데 그렇게 부자인데 왜 이 작은 마을에 계속 있는 거지? 분명 민서 씨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하러 다시 왔겠어? 무슨 마음? 예전에 민서 씨가 그 사람 엄청 피했다던데. 누가 알겠어. 하지만 정말 그런 부자가 와서 도와주면 민서 씨한테는 좋은 일이지 뭐. 김민서는 카페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그런 소문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남들의 말에 그다지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 강지훈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고 싶었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다고 결심했었지만 이제 그는 진심 어린 눈빛과 변함없는 끈기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오늘 아침 카페 문을 열 때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 하지만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그녀를 다른 눈빛, 호기심과 탐색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몇 년 동안 그녀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온 박씨 할머니조차도 들렀을 때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민서야, 어제 그 젊은이 일은 어떻게 된 거냐? 커피를 따르던 김민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일이요, 할머니? 박씨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라. 이 동네 사람들 다 그 젊은이가 너 때문에 돌아온 거 안다. 다른 손님들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서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박씨 할머니에게 커피를 건네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녀는 정말 몰랐지만 강지우는 잘 알고 있었고 그는 그런 소문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결심했다. 강지우는 여론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강지우는 여느 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로 돌아왔다. 적지 않은 손님들이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카운터 근처 테이블을 골라 앉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다. 김민서는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다. 커피 마시러 왔어요. 김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커피잔을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난처해하는 거 알아요.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당신이 밖에서 떠도는 말들 싫어하는 것도 알고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민서 씨, 언제부터 그런 것들에 신경 썼어요? 김민서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부터 그녀는 항상 강하고 여론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다. 어쩌면 이 일이 그녀뿐만 아니라 유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딸이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 생각을 알아챈 듯 강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여기 다시 온 건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뭐 때문에요? 그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눈빛이 단호했다. 당신을 돕고 싶어서요. 김민서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속에는 전혀 즐거움이 없었다. 동정은 필요 없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잠재력을 받고 당신이 감히 실현하지 못했던 꿈을 봤어요. 그녀는 침묵했다. 강지우는 말을 이었다. 이 카페는 정말 특별해요. 당신이 커피를 내리는 방식, 손님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이 차별성을 만들어요.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는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게 확장을 돕고 싶지만 주인은 당신이 될 거예요. 제가 아니라. 김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단지 돈으로 그녀를 도우려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단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예전에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약간의 동요가 일었지만 오래된 상처들이 여전히 그녀를 즉시 믿지 못하게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단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김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강지훈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기다릴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심장을 살짝 뛰게 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랐다. 김민서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작은 카페의 텅 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었고 낡은 벽에 희미한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차갑게 식은 찻잔이 놓여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어젯밤 내내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지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의 가게 확장을 돕고 싶어 했고 이곳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망설이게 한 것은 돈이나 사업 기회가 아니었다. 그녀를 망설이게 한 것은 바로 그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예전에 누군가를 믿었고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상처와 씁쓸함만을 되돌려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는 법을 배웠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하는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나를 갓 낳았을 때의 힘들었던 세월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빈손이었고 갓난아기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 강지훈의 말은 그녀를 흔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고 도움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발전하도록 돕고 싶어 했고 이 작은 카페를 더 큰 무언가로 만들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달은 이미 졌고 밤하늘에는 몇 개의 희미한 별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차가운 기운을 가져와 그녀를 살짝 떨게 했다. 그녀 뒤에서 유나의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아직 안 자요? 김민서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아이는 방문 옆에 서 있었고 졸음으로 눈이 감길 듯 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고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는 그냥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민서가 가볍게 대답했다. 유나는 눈을 비비며 엄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 지훈 아저씨 보고 싶어요? 그 질문은 민서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가로지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내 침묵했다. 지훈이 떠난 후 그녀가 공허함을 느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단지 그가 일해서 그녀를 도와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어느새 모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유나는 엄마 옆에 앉아 동그란 눈으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민서는 그저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볍게 말했다. 이제 자렴, 너무 늦었어.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 아저씨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단순한 말들이 그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유나는 아직 어렸지만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수년 동안 강하게 버텨왔고 자신의 두 손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어쩌면 이번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카페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계속 의심하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기회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계심과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정오, 그녀는 카페를 나와 자신이 자발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곳, 강지훈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향했다. 민서가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약간 낯선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와본 적이 없었.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었고 그녀가 강지훈의 이름을 말하자 즉시 개인 회의실로 안내했. 회의실 문이 열리자 강지훈은 긴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의 계획서를 유심히 보고 있었.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즉시 일어나 그녀 쪽으로 다가왔.
김민서는 망설임이나 방어적인 태도 없이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동의할게요. 그녀가 천천히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달아 말했다. 강지훈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기다렸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순간 그녀는 강지훈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미소를 보았다. 목표를 달성한 남자의 미소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찾은 사람의 안도하는 미소였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그에게 다가서는 첫걸음이며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민서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카페에 들어섰다. 그녀의 작은 카페는 마을 사람들이 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러 자주 찾는 익숙한 시골길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조금 달랐다. 강지훈이 일찍부터 와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카페의 새로운 디자인 도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 폭풍우 치던 날 찾아왔던 낯선 남자도 며칠 머물다 흔적 없이 떠나버린 손님도 아니었다. 이제 지우는 그녀의 삶과 이 작은 카페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말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들은 부정할 수 없었다. 협력하기로 결정한 후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에 직접 참여하여 작은 세부 사항까지 검토하고 카페가 원래의 아늑함을 유지하면서도 더 전문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민서도 어색했다.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왔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약간 망설여졌지만 점차 지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주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날 민서는 갑자기 변화를 깨달았다. 예전에는 항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커피 제조부터 청소, 서빙까지. 하지만 이제 지훈이 제안한 개선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지훈이 새로운 직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근처에 앉아있던 중년 손님이 조용히 관찰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쩐지 저 젊은이 여기 사장님 같네. 민서는 순간 멈칫했다가 가볍게 웃었다. 그냥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도와주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민서 씨. 그 말에 민서는 멍해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님의 말은 그날 오후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은 후 민서와 지훈은 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공간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했다. 야외 공간을 좀 더 확장하면 탁 트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훈이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까봐 걱정되네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댔다. 당신은 당신 일에만 신경 써요.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서는 약간 동요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조건 없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게 정말 괜찮으세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을 보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마을을 떠나고 나서야 제가 부족했던 것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 느낌을 이해했다. 수년 동안 그녀도 삶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단지 그녀는 그것에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후는 달랐다. 그는 이미 풍족한 삶을 살았었고 갑자기 방향을 잃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 공간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나무 테이블 위에 비춰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살짝 불어와 강원도 산골의 차가운 공기를 실어왔다. 지우는 가만히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당신의 파트너가 아니라면 제 곁에 있게 해줄 건가요? 민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지훈의 질문은 단순히 일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그 순간 주변 공간이 마치 멈춘 듯했다. 오직 그들 두 사람만이 있었고 둘 다 아직 완전히 마주하지 못한 감정들만이 있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는 평소처럼 일찍 문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러 와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카페 구석의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카운터 뒤에서 분주하게 커피를 내리는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일단 그녀의 삶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가벼운 바람이 길가의 푸른 나무십 사이로 불어와 길 위에 얼룩덜룩한 햇살을 드리웠다. 김민서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카운터 뒤에서 분주하게 청소하고 있었다. 손님은 거의 다 갔고 몇몇만이 늦은 오후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며 남아있었다. 유나는 카페 구석 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여느 날처럼 천진난만했고 곧 두 모녀의 삶에 폭풍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카페 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김민서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손님에게 인사하려 했지만 입가의 미소가 금방 굳어졌다.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낯설지 않았다. 박태준, 민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수년 동안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녀의 삶에 들어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긴 남자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민서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와 낮고 깊지만 약간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야. 김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가락이 무심코 더 꽉 쥐어졌다. 그녀는 태준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특히 그가 유나에게 다가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태준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마치 이곳을 평가하는 듯 천천히 관찰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카페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멈췄고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애가 참 빨리 컸네. 민서는 즉시 그의 시선을 가로막고 섰고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여긴 어쩐 일이야? 태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설마 내 딸 보러 오는 것도 안 되나? 민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가 돌아온 이유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자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았. 당신은 애한테 아무 권리도 없어. 민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오래전에 끝났어. 태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에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김민서, 네가 평생 애를 나한테서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애는 내 딸이야. 난 그 애를 만날 권리가 있어. 두려움이 민서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가 유나를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 당신에겐 그런 자격 없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오래전에 우리 모녀를 버렸어. 후회한다고 돌아오지 마. 태주는 입술을 비틀었고 눈에는 조롱하는 빛이 서렸다. 후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민서는 두 손을 꽉 쥐었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그는 후회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으러 온 것이었다. 뭘 원해? 태주는 몸을 기울여 천천히 말했다. 애를 데려가고 싶어. 그 말은 민서의 심장을 곧바로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거의 믿을 수 없었. 절대 안 돼.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난 법적 권리가 있어. 태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널 고소할 수도 있어. 내가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 알잖아. 민서는 한 걸음 물러섰고 진정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그럴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다. 강지훈이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을까?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태준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평소의 차분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 보였다. 태준은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지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지훈이 다가와 민서 옆에 굳건한 방패처럼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나는 저 여자와 아이를 다시는 당신이 상처 입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사람이요.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태주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고 눈빛은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았다. 당신이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댔다. 김 변호사님, 박태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양육권 관련 모든 법적 기록 포함해서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는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상대방의 위험 수준을 가늠하는 듯했. 지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에게 법적 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훈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있습니까? 해주는 이를 악물었고 손을 꽉 쥐었.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가 여기 없었다면 이렇게 강하게 태준에게 맞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물러섰다. 난 서두르지 않아.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서를 쳐다보았다. 두고 보지. 그렇게 말하고 그는 등을 돌려 떠났고 뒤에는 무거운 분위기만 남았다. 민서는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태준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았고 눈빛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유나를 당신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서는 진정으로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느꼈. 오늘 마을 하늘은 흐릿했고 잿빛 구름이 몰려와
평화롭던 풍경 위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 작은 카페 안에서 김민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꽉 쥔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박태준의 변호사로부터 온 소장이었. 가슴이 미어졌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태준은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했다. 그는 유나의 양육권을 빼앗으려 했다. 유나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그녀 곁에서의 삶, 작은 카페,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시끌벅적한 아침, 두 모녀가 함께 모여 앉는 늦은 저녁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떻게 누군가가 아이를 빼앗아 가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녀는 소장을 꽉 쥐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바로 그때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놓였다. 이 일을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요. 강지훈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거센 파도 속에서 그녀에게 약간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옆에 앉았고 눈빛은 단호했다. 그가 당신과 아이를 상처 입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려 애썼고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두려웠다.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변호사에게 검토해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민서는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사흘 후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 한 통에 민서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가 돈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민서는 박태준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돈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단지 양육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피곤함이 가득한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유나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천진난만했고 이 평화로운 삶을 빼앗으려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민서를 데리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그는 중년 남성이었고 겉모습은 엄격했지만 눈빛은 매우 따뜻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가 말했다. 서류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은 당신입니다. 법원이 수년 동안 책임감이라고는 없었던 사람에게 양육권을 넘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민서는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가 돈으로 매수하려 한다면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싸우고 싶다면 우리는 이길 겁니다. 민서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길은 약속처럼 굳건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 그녀는 결심했다. 아무도 유나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재판날 민서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박태준은 맞은편에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강자의 기운이 풍겼다. 민서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돌아보니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가 작게 말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태준의 변호사가 그가 양육권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제 의뢰인은
성공한 사업가이며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의 어머니인 김민서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입이 불안정하여 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들은 민서의 자존심에 칼날처럼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민서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안정도 필요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누가 항상 아이 곁에 있었고 아이를 돌보고 매일 아이를 걱정했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들고 판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 가정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무엇보다 제 딸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딸이 수년 동안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판사는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불만스러워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모두 최종 판결을 기다릴 뿐이었다. 민서는 밖으로 나왔고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정말 잘했어요.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일주일 후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김민서 씨에게 양육권을 인정한다. 박태준 씨는 면접 교섭권을 가지나 어머니의 동의 없이 아이를 멀리 데려갈 수 없다. 민서는 자신의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다. 판사가 결정을 다 읽었을 때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유나를 품에 꼭 안았고 눈물이 아이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유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작게 말했다. 알아요. 박태주는 멀리서 두 모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떠났다. 그날 밤 민서는 카페에 앉아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큰 짐을 벗은 듯한 느낌이었다. 강지훈이 옆에 앉아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을 도운 건 단지 아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민서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지훈은 미소 지었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제가 당신을 돕는 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민서의 심장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났고 작은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변한 것이 있었다. 길가 작은 카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예전에는 몇 개의 간소한 나무 테이블이 놓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 모든 것은 예전처럼 아늑함을 유지했지만 더 넓어지고 세련되어졌으며 특히 언제나 김민서 곁에서 든든하게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다. 유나는 카페 안을 뛰어다녔다. 맑은 웃음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사랑 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행복과 순수함을 전했다. 강지우는 카운터 뒤에서 능숙하게 한 잔 한 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가 이 마을로 돌아온 지 1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 이 삶에,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일부가 되었다. 민서는 그의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컵을 닦으며 가끔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1년 전 그녀는 여전히 혼자서 삶과 싸우며 딸의 끼니와 잠자리를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가 여전히 손에 든 커피 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전 항상 돕고 있잖아요. 지훈이 웃으며 새로 내린 커피를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유나가 달려와 지훈의 손을 끌었다. 지훈 아저씨, 오늘 엄마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지훈은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무슨 얘긴데? 유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가 맞춰봐요. 지훈은 크게 웃으며 민서를 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못 맞추겠는데. 유나야, 아저씨한테 말해줘. 유나가 지훈의 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엄마가 아저씨 많이 좋아한대요. 지훈은 깜짝 놀라 민서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든 커피잔으로 바쁜 척하고 있었지만 두 뺨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유나는 깔깔 웃으며 재빨리 도망갔. 지훈은 잠시 가만히 서서 옆에 있는 여인을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그가 작게 물었다. 민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훈을 돌아보았고 눈에는 약간의 수줍음이 있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볍게 미소 짓고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 카페 전체가 그 순간 조용해지는 듯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가볍게 불어와 꽃과 풀내음 그리고 커피 향이 뒤섞여 왔다. 민서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손을 빼지 않았.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다. 단골 손님들, 마을 사람들, 심지어 유나까지도 뛰는 것을 멈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 김민서 씨.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1년 전 당신은 제게 다른 삶,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당신은 제게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 천천히 사는 법, 그리고 가장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완벽한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할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간이 조용해졌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 지훈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 유나가 폴짝 뛰며 손뼉을 치며 외쳤다. 엄마, 동의해요. 동의해요. 민서는 지훈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행복해서인지, 감동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이 메어 말했다. 저도 사랑해요. 박수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일어나 민서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익숙하고 든든하며 안전한 온기를 느꼈. 유나가 신나서 폴짝 뛰었다. 그럼 이제 저 아빠 생긴 거죠? 지훈은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 올리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야. 민서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강원도의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짝 흔들며 마치 그들의 완전한 가족이 된 것을 축복하는 듯했. 그리고 그날부터 작은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랑, 희생, 그리고 완전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되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김민서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미혼모로 힘겨운 삶과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지훈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들을 연결한 것은 친절과 끈기였습니다. 삶은 쉽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들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동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서도 옵니다. 어쩌면 당신은 삶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외로움을 느끼거나 좋은 일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이 아무리 힘들게 시험하더라도 당신이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연다면 행복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